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차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반응계의 엔탈피 변화와 그리고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때 배울 깁스 자유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충분히 영상을 보고 따라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조금만 더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자, 개의 엔탈피 변화. 자, 개의 엔탈피 변화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요거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 그럼 얘는요, 이렇게 적을 거예요. 델타 S 주위라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라는 말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하지만 주위라는 말은 여기다가 주위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실제로는 개도 여기에다가 개를 적어 주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원고 학생들은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충렬여고 학생들은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선생님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다음에, 아, 엔탈피 변화는 이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엔탈피는 우리가 H라고 적거든요. 그럼 이 엔탈피는요, 그 물질이 가지는, 자, 그 물질이 가지는 또는 갖고 있는 무엇의 양이다,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엔탈피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딴 거 다 날리세요. 사조 다 날려. 그럼 뭐만 기억하세요? 엔탈피는 에너지의 무엇이다? 양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무슨 반응이 있다고요? 발열 반응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화학식을 한번 표시해 봐야겠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더해져서요,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로 변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은 무슨 물이고요? 반응물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은 무슨 물이에요? 그렇죠,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개가 뭔지 주위가 뭔지 배웠죠. 개는 화학 반응이 진짜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생긴 에너지를 어디로? 주위로 방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은요, 에너지를 개에서 어디로 건네준다? 주위로 건네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방출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델타 H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델타라는 말은요, 변화량이에요. 그럼 물리에서 변화량은 어떻게 배웠어요? 나중값에서 무슨 값을? 처음 값을 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학에서는요, 처음은 반응물, 나중은 생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인 생성물에서 무슨 물을? 처음인 반응물을 빼서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나중값, 다시 말하면 그 물질 C와 D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엔탈피라고 표시합시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생성물의 엔탈피, 얘도 엔탈피를 가지고 얘도 엔탈피를 가져요. 그럼 이 엔탈피들을 뭐 해주세요? 시그마 더해주세요. 여기에서 뺍시다. 무슨 물? 반응물의 엔탈피들, A와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다시 말하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한 걸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델타 H는요, 시그마 생성물 빼기 시그마 반응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엔탈피를 딱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에너지를 뭐 했다고요? 방출했다고요. 그럼 방출해버리면 생성물의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에는 A와 누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C와 누가 D가 있을 거예요. 즉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다? 방출했다. 이때를 우리는 델타 무엇? H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생성물의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반응물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작은 엔탈피에서 큰 엔탈피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아진다? 0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아, 무슨 반응은? 발열 반응은요, 델타 H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반응은요? 흡열 반응은요? 간단하게 얘하고 똑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할 때 열을 뭐 했다? 흡수했다. 그럼 흡수한다는 건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개가 흡수를 하겠다는 거죠. 발열 반응은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이동.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개로 에너지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했을 때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겠죠. 엔탈피가 더 뭐하다? 크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얘가 A와 누가 되고 B가 되고 얘는 C와 누구? D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습니다? 흡수했습니다. 그럼 흡수한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생성물의 엔탈피는 여기, 반응물의 엔탈피는 여기. 다시 말하면 큰 거에서 뭐한 거 빼라? 작은 걸 빼라. 그러면 얘는 0보다 뭐한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뭐합니다? 큽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무슨 열이라는 게 반응열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반응열은 Q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반응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엔탈피와 절대값은 똑같고 무엇만 반대다? 부호만 반대라는 거예요. 실제 반응열은요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있는 엔탈피는 어디에서?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리와 화학은요 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부호도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 값과 요 값은 서로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하지만 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보다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Q 값은요 델타 H는 0보다 작아요. 그럼 Q는 반대로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값은 0보다 크죠? 그러면 Q는 0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반응열은 엔탈피의 변화량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무엇이다? 반대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싹 다 지우고 선생님이 요것만 다시 적을게요. 자, 요렇게 싹 다 이제 지울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필수만 딱 적을게요. 필수만.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델타 H는 0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Q는 0보다 뭐합니다? 큽니다. 두 개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반응? 흡열 반응. 델타 H는 0보다 큽니다. 반대로 Q 값은 0보다 뭐합니다? 작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거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엔탈피 변화와 주위 엔트로피의 변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번.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요, 개에서 어디로? 주위로 그 에너지를 무엇하는 반응입니다?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발열 반응은요, 델타 H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누가? 개가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의 엔탈피 변화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수 안 하게 적읍시다. 개예요, 개. 그럼 얘가 0보다 뭐합니다? 작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할 거예요. 그러면 주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꼴이죠. 그럼 그 주위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뭐해질까?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무엇한다? 증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일정한 온도에서. 근데 개에서 갑자기 주위 자기한테 열 에너지를 던져줬어요. 그럼 주위는 열 에너지를 받아먹고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 입자들의 운동성은 점점 뭐해질까? 활발해지겠죠. 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운동성이 활발해졌다는 거는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델타 S 무슨 값이? 주위 값이 무질서함이 커졌다. 델타 S는 우리 어떻게 구했죠? 나중에서 처음 값 뺐죠. 처음보다 온도가 올라가서 더 무질서해졌어요. 아, 0보다 뭐합니다? 커집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흡열 반응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위에 있는 열을요. 개가 무엇했다고요? 흡수해버렸다고요. 개가 흡수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볼까요? 델타 H 개는 흡열 반응일 때 0보다 무엇하다고요? 크다고요. 그럼 주위를 생각하세요. 주위. 주위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온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개가 자기 걸 뺏어갔어요. 그러면 주위의 열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위의 온도는 뭐 한다고요? 온도는 뭐 한다? 그렇죠. 감소. 왜? 개로 열 에너지가 뺏겼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입자들이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왜? 개가 열을 뺏어가 버려서. 그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 입자들의 운동성은 둔화되겠죠. 그러면 무질서함이 커져요? 무질서함이 작아질까? 그렇죠. 둔화되니까 무질서한 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을 뺏겨서 무질서함이 작아졌네? 아, 델타 S 무슨 값이? 주위 값이 무질서함이 작아졌으니까 0보다 무엇하다?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를 끌어낼 수가 있겠죠. 델타 H 개가 0보다 무엇할 때는? 작을 때는 델타 S 무슨 값은요? 주위 값은 0보다 뭐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델타 S란다. 미안해요. 델타 H 개값이 0보다 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델타 S 무슨 값은? 주위 값은 0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안 되는 게. 자, 말이 꼬인다. 오늘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자,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델타 S 개와 델타 S 뭐를 주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델타 S 개는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라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변화로 살펴보세요? 상태 변화로 살펴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 아, 델타 S 개가 증가. 기체, 액체, 고체, 아, 델타 S가 뭐한다? 감소.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기체 무슨 수? 분자수를 보라 그랬어요. 반응을 했는데 기체 분자수가 증가했어. 두 개가 움직일 때보다 네 개가 움직일 때 더 무질서해진다 그랬잖아. 그렇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면 델타 S가 0보다 뭐해진다? 커진다. 그때는 전부 다 무슨 값? 개값이에요. 개값. 자, 세 번째는 무엇할 때? 그렇죠. 이온화될 때. 이 세 개로 델타 S 개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델타 S 주위는요, 이걸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반응이냐? 발열이냐 또는 무엇이냐? 흡열이냐? 다시 말하면 델타 H 개가 0보다 작으냐? 또는 델타 H 개가 0보다 크냐?
이거에 따라서 주위값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델타 S 주위는 더 무질서하게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0보다 뭐 한다? 커진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운동성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 무질서함이 작아졌죠. 그래서 요놈은 델타 S 무슨 값이? 주위 값이 0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는요,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2번. 자, 우리가 깁스 에너지라 부르거나 또는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자, 그거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리하고 화학에서 부호가 반대라는 거, 드디어 뭐 반응열이라는 게 튀어나올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델타 S 값은요, 자, 무슨 값? 델타 S. 근데 이 델타 S는요, 무슨 값이라고요? 주위 값이에요. 이 주위 값은 절대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반응열에는 비례한대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1번.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Q가 0보다 커요. 방금 전에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Q하고 델타 H는 서로 무슨 관계?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 0보다 크다는 말은 델타 H는 0보다 작다. 즉 무슨 반응? 그렇죠.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계에서 어디로? 주위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켰다고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상승, 주위에 있는 입자들 운동성 증가. 아, 엔트로피가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자, 이때는 델타 S 무슨 값이? 주위 값이 뭐보다 커진다고요? 0보다 커진다고요. 자, 두 번째는 볼까요? Q 값이 0보다 뭐 할 때요? 작을 때요. Q가 0보다 작다는 말은 거꾸로 델타 H는 0보다 뭐하다? 크다는 말.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에서 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죠? 그러면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주위의 온도는 감소. 그러면 주위에 있던 입자들의 운동성은 둔화. 아, 무질서함이 작아졌구나.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했구나.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델타 S 주위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 둘 사이의 관계 한번 볼래요? 0보다 크니까 0보다 커져요. 0보다 작아지니까 0보다 뭐 해졌어요? 작아졌어요. 아, 델타 S 무슨 값은? 주위 값은 뭐에는 비례합니다. Q 값에는 비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 T하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T랑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몇 번 했나요? 1번. 그럼 여기에 2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딱 그렸어요. 그럼 여기는 개,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다? 주위라고 딱 적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이. 여기는 개,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자? 주위.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조건을 붙여줄게요. 여기는 애초에 무슨 온도였습니다? 낮은 온도였습니다. 여기는 애초에 높은 온도였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부터 낮은 온도, 여기는 처음부터 무슨 온도? 높은 온도였대. 자, 이해하기가 힘들면 선생님 여기에다 그냥 숫자 집어넣어 줄게요. 얘는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몇 도? 25도씨 상태였대요. 근데 얘는요, 처음부터 온도가 몇 도? 80도씨인 상태였대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얘나 얘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뭐 될까요? 방출. 마찬가지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뭐 한다? 방출. 그럼 여기다가 이래 적을게요. 방출된 에너지는 E1, 방출된 에너지는 E 얼마? 2. 다시 두 개를 묶으면요. E1과 E2는 서로 무슨 값? 같은 값. 똑같은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똑같이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방출하는 열도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보세요. 처음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요. 근데 이 원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흡수했어요. 개에서 주위로 열 방출했으니까 주위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그럼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얘 보세요. 처음부터 온도가 높았어요. 처음부터 주위에 있는 입자들이요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2만큼의 에너지가 더해졌어요. 생각 한번 해봐.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얻었을 때랑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얻었을 때랑 누가 효과가 더 클까요? 그쵸? 높은 온도에서는요 에너지를 얻어봐야 그냥 거기에요.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도 소중하죠. 얻으면 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요. 얘는 처음에는 엔트로피가 작았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무질서함이 작았다고요. 얘는 처음부터 엔트로피가 컸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무질서함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얘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얘는 안 그래도 활발한데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훨씬 활발해질까요? 아니요. 조금밖에 활발해지지 못한다고요. 그럼 둘 중에서 누구의 효과가 더 크다? 얘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얘는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만큼 나타난다면 낮은 온도에서 저만큼 열을 받았을 때 얘는요 높은 온도에서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요만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의 엔트로피의 변화량과 얘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비교하면 누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델타 S 주위값은 당연히 열을 받았으니까 커지죠. 델타 S 주위값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커지죠. 하지만 이 전체의 변화량은 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얘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볼래요? 온도가 뭐하니까? 낮으니까 델타 S 주위값의 변화량은 더 뭐해진다? 커진다, 효과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델타 S 무슨 값은요? 주위값은요 비례한다고요. T분의 얼마에? 1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내가 개에서 주위로 보내주더라도요 온도가 높을 때보다는 온도가 낮을 때 그것들의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S의 변화량이 높은 온도일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의 변화량은 온도분의 얼마? 1. 절대 온도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몇 번과 1번과 여기 나와 있는 몇 번을 2번을 서로 한번 조합해 보세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는데 이 Q값은 물리에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화학에서는 이 값을 뭐로 활용한다? 델타 H로 활용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깁스 자유에너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배워야 될 게 이거부터 배우자 그랬어요. 델타 S 무슨 값은요? 주위값은요. T분의 Q예요. 근데 이 Q는요. 항상 주인공이 누구다? 개라 그랬어요.
개. 델타 H도 항상 주인공은 누구? 개예요.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거기로 에너지를 뭐하니까? 흡수하니까.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다? 개라고요. 근데 이거는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화학에서는 요걸 활용할 거예요. 델타 S 무슨 값은? 주위값은요. 자, 원래는 비례하는데 선생님 비례상수 다 없애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T분의 델타 무엇으로? H로 바꾸자고요. 우리는 엔탈피를 활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살짝 하나 비워놨다. 그죠? 왜 비워놨겠어? Q값과 델타 H값은 절대값은 서로 뭐하나? 같으나. 그죠? 부호는 서로 반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요. 요걸 활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델타 S 전체 값이 있어요. 그럼 이 전체 값은 전 시간에 찍었는데, 그쵸? 델타 S 개값에다가 델타 S 무슨 값? 주위값. 자,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델타 S 개, 델타 S 주위라 말하는데, 또는 선생님이 적어줄 때는 뭐라 적었어요? 개의 엔트로피, 주위의 엔트로피라 적었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개의 엔트로피 변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쭉쭉쭉쭉 줄여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세요? 그렇죠? 대입만 해주세요. 대입만. 그럼 대입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생략 안 할게요. 전체 값은요. 개값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값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t로 통분합시다. 그럼 어떻게? t분의 그죠? t 델타 s 개 맞아요. 마이너스 델타 h 개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묶어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델타 S 전체 값은요. 묶어내자. 마이너스 T분의 플러스로 변하니까 앞으로 당길게요. 그냥 델타 H 개 플러스 이거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T 델타 S 개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얘를 넘길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이너스 t 델타 s 무슨 값은? 전체 값은요. 델타 h 개 마이너스 t 델타 s 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란 사람이 요 값을 뭐로 바꿨다? 델타 g로 바꿨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델타 g 깁스 잔류 에너지는요. 델타 H 개 마이너스 T 델타 S 개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깁스 에너지 또는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델타 G는요. 요걸로 표시했죠. 근데 선생님이랑 요걸로 한번 표시해 볼래요. 요걸로. 델타 G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요걸로 한번 표시해봐. G 값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값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부호를 잘 보라고요. 저 있는 G 값, 그럼 선생님 이렇게 적어줄까? 전체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델타 S 전체가 0보다 뭐 할 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비자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델타 G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얘로 그냥 표시한다면 앞에 보세요. 요래 나와 있죠? 온도는 일정하니까 어차피 플러스 양수니까 계산하지 말자고요.
부호만 볼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G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델타 S 뭐로? 전체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비교할 수 있다고요. 비교.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부호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요 값을 뭐라 그랬어요? 요 값을 G라 그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델타 G는 마이너스 T 델타 S 뭐로? 전체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없애자고요. 항상 플러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S 전체 값과 부호가 서로 뭐한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그냥 왜 단순히 비교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델타 S 전체가 0보다 크면 자발이죠. 그럼 반대로 델타 G는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지 자발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요. 델타 G가 0보다 커야지 뭐다? 비자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것도 같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억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거 따라오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발 반응은 새로 배웠어요. 깁스 자유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비자발 반응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 우리는 전 시간에 요렇게 한번 배웠다, 그지? 근데 이걸 깁스 자유에너지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엔트로피의 네 번째 시간. 이 네 번째 시간만 하면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 1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하고요. 요 부분은 노트에다가 반드시 뭐 필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요렇게 표시를 하지만요. 선생님은 부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축약을 해서 부호 비교만 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엔트로피 마지막 학습을 합시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